집에 있으면 갑갑하고 밖에 있으면 집에 가고 싶다. 집에서는 10분을 앉아있기가 어렵다. 시선이 머무는 곳마다 더러운 것들이 보인다. 책이 엉망으로 꽂혀있고 유리창에는 얼룩이 너무 많고 책장 위에 먼지를 언제 닦았던가. 그러고 보니 며칠 전에 냉장고에 넣어둔 돼지고기 덩어리도 잊고 있었다. 생각날 때마다 할 일을 처리한 후 이제 진짜 일을 해볼까 하고 자리에 앉으면 세탁기에서 빨래가 다 되었다는 알림음이 울리거나 배가 고파온다. 항상 이런 식이다. 사실 매일 2가지의 일을 하고 하루 3끼를 만들어 먹고 쏟아지는 빨래를 빨고 쌓이는 먼지며 머리카락을 청소기로 빨아들이고 매일 더러워지는 화장실을 닦으며 수시로 아이들에게 잔소리하는 것도 내게는 힘에 부친다. 나는 슈퍼우먼도 원더우먼도 아니다. 32평짜리 집을 그럭저럭 깨끗한 상태로 유지하고 가족이 매일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을 수 있게 세탁을 하고 화장실의 세면대와 변기를 깨끗하게 하고 매일 새 수건을 걸어두고 매 끼니 밥을 차려내는 것만 해도 사실 엄청난 일 아닌가. 물론 우리 집의 가사를 모두 내가 하는 것은 아니다. 남편과 2 아이들 4명의 가족이 조화롭게 분담을 하고 있다. 요리를 좋아하는 내가 밥을 준비하면 설거지 및 뒷정리는 남편이 하고 빨래는 내가 세탁기에 넣지만 그 빨래를 널고 개는 일은 아이들의 몫이다. 또 내가 진공 청소기를 돌리면 남편이 걸레질을 한다. 재활용 쓰레기 분리수거와 2개의 화장실은 일주일에 1번 아이들이 하나씩 나눠 청소한다. 그러나 집안일은 이걸로 끝이 아니다. 집안일을 해본 사람은 알겠지만 이 모든 협동작업의 중심에는 그 흐름을 세세하게 꿰뚫고 있는 관리자가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 집의 관리자는 나다. 누구도 나에게 그러라고 등 떠밀지는 않았지만 내가 관리를 못한다고 해도 누구도 나를 비난하지는 않지만 나는 자진해서 관리자의 책임과 의무를 떠맡았다. 왜냐하면 가사관리에 가장 관심과 열의가 많은 사람이 바로 나이기 때문이다. 사실 아이들은 매일 라면만 먹어도 불만이 없고 남편은 나보다 시력이 나은데도 바닥에 먼지를 보지 못한다. 내가 주말마다 이불 커버를 몽땅 벗겨 빨지 않으면 아마 남편과 아이들은 1년 내내 그 이불을 그대로 덮고 살 것이다. 그들은 그런 상황에 큰 불만이 없을 테니까. 하지만 나는 그렇게는 못 산다. 그렇다고 내가 원래 깔끔한 인간이었는가 하면 그렇지도 않다. 20대 초반의 나는 머리에는 기름기가 줄줄 흐르고 옷에서는 곰팡내가 나는 그런 여학생이었다. 베개와 이불 커버도 계절이 끝날 즈음에나 1번씩 빨았던 것 같다. 지금 생각해보면 스스로도 경악스럽다. 그래도 다행히 어느 순간부터 위생관념이라는 게 자리를 잡기 시작해서 이렇게 되었지. 나도 원래부터 이런 사람이 아니었던 것이다. 아무튼 지금의 나는 게으르지 않다. 몸보다 마음이 더 부지런한 게 문제라서 그렇지 나는 과할 정도로 부지런한 편이다. 그래서 이런 부지런한 내가 조금 더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가사관리의 시스템을 바꿔보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그 실마리를 나는 일본의 저널리스트 이나가키 에미코의 생존형 미니멀리즘에서 찾게 되었다. 퇴사하겠습니다로 한일 양국에서 유명해진 전직 신문기자이자 50대 싱글 여성 이나가키 에미코는 책 제목대로 퇴사를 했다. 직장을 그만둔 그녀는
월급이 없으니 월세를 감당할 수 없었고 고급 맨션에서 작은 원룸으로 이사부터 했다고 한다. 그런데 원룸이 너무 좁아서 그간 이고지고 살았던 살림을 집어넣을 자리가 없게 되자 그녀는 물건을 버리기 시작한다. 그때 그녀가 물건을 버리는 기준은 이거 없으면 죽을까 였다고 한다. 동일본 대지진으로 원전에 의존하는 생활에 회의감이 팽배하던 시기 그녀는 이참에 절전도 할 겸 가전제품까지 몽땅 없애버린다. 밥솥도 전자레인지도 에어컨도 세탁기도 심지어 냉장고마저도 버린다.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21세기에 세탁기도 냉장고도 없이 사는 게 가능한가 싶었지만 이나가키 씨는 그렇게 살아보니 의외로 괜찮았다고 오히려 매일이 즐거워졌다고 말한다. 냉장고가 없으니 식재료를 쟁여둘 수가 없어 냉장고 없이도 보관이 가능한 쌀과 된장, 절임 채소가 주 식재료이며 그녀는 매 끼니 쌀밥과 된장국 그리고 절임 채소로 매일 같은 식사를 한다고 한다. 한때는 온갖 조리기구와 이국적인 향신료를 사모으며 듣도 보도 못한 요리를 만드는 게 취미이던 여자가 비구니처럼 살게 된 것이다. 그런데 진수성찬을 포기하고 매일 똑같이 단순한 식사를 하게 되니 다음 끼니에 뭘 먹어야 할지 고민하지 않아도 돼서 얼마나 편한지 모른다고 그녀는 말한다. 심지어 이나가키 씨는 단출한 식단으로 인해 영원히 맛있는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이비 종교에 빠진 광신도 같은 말까지 했다. 영원히 맛있는 생활이라니 이게 무슨 말일까? 그녀는 이렇게 설명한다. 매일 똑같은 것을 먹으면 어느 순간 갓 지은 밥의 고소한 맛, 된장을 풀어 끓인 국의 구수한 맛, 그리고 햇볕에 살짝 말린 채소의 응축된 단맛을 음미할 줄 아는 사람이 된다고. 자신도 단순한 식단을 통해 어제의 맛과 오늘의 맛에 미세한 차이를 구별할 줄 아는 사람, 식재료의 맛을 섬세하게 느낄 줄 아는 사람이 되었다고 말이다. 또한 그녀는 가끔 다른 요리가 먹고 싶으면 고민하지 않고 식당에 가서 사 먹으면 그만이라고, 그렇게 가끔 사 먹는 요리야말로 밥 먹듯이 자주 외식할 때에 비하면 감동적일 정도로 맛있다고 표현했다. 나는 그런 이나가키 씨의 기계와 지혜를 높이 사고 그녀의 담백한 생활에 존경심을 품고 있다. 이런저런 일로 마음이 복잡하다가도 이 여성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생각하면 머릿속이 깨끗해지면서 뭐랄까 용기 비슷한 게 솟아오르는 기분이다. 이나가키 씨의 목표는 환경보호나 금욕주의, 소비 제한이 아니다. 그녀는 물건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가능성이라는 개념에 주목한다. 사람들은 더 이상 절박한 필요 때문에 물건을 사지 않는다. 소비사회가 우리에게 제공하는 것은 필요가 아니라 가능성이다. 더 큰 냉장고에 더 많은 음식을 집어넣으면 더 많은 요리를 만들 수 있다. 더 좋은 세탁기를 사면 더 많은 빨래를 넣을 수 있으니 옷을 아무리 많이 사도 괜찮다. 식기세척기에 설거지거리를 넣으면 설거지할 시간에 다른 일을 할 수 있다. 새로 나온 스마트폰이 있으면 더 멋진 사진과 영상을 찍을 수 있고 이 옷을 입으면 더 쿨한 내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들로 소비를 유도하는 것이다. 즉 많은 사람들이 필요가 아닌 가능성들에 혹해 물건 소비를 하고 있다. 그런데 이나가키 씨는 그 가능성들을 과감하게 버리고 나자 진정한 자유를 얻었다고 한다.
수건 하나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닦고 그 수건으로 욕실의 물기를 닦은 후 그날 빨아서 말린 뒤 다음 날 다시 쓰는 생활. 자신에게 한 점의 의혹 없이 어울리는 옷 몇 벌 만에 돌려 입으며 오늘은 또 뭘 입을지를 고민하지 않는 생활. 물건이 없으니 정리할 것도 없는 생활. 작은 방의 먼지를 매일 쓸고 닦으며 쾌적한 공간에서 지내는 생활. 마음에 걸리는 일 없이 개운하게 잠들고 개운하게 깰 수 있는 생활. 시원한 공기가 통할 것 같은 그런 생활을 이나가키 씨는 물건이 주는 가능성을 포기한 미니멀한 생활로 얻게 된 것이다. 우리 집에는 여전히 물건이 많다. 조금만 방심해도 쓰지도 않는 물건들이 집안 구석구석에 쌓여 있고 그것들은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한다. 언제 한번 날 잡아서 확 뒤집어 엎어야지 라고 생각만 할 뿐 마음처럼 몸이 움직이지 않을 때면 집안의 관리자로서 내 마음은 점점 무거워진다. 그래서 나는 나만의 가사 시스템의 원칙을 정하기로 했다. 일단 돌봐야 할 것은 최소한으로, 그리고 시간은 넉넉하게라는 두 가지 규칙을 만든 것이다. 세상은 뭐든 더 많이 가지라고 무조건 빠른 게 최고라고 부추기지만 나는 그와는 다른 쪽을 향해 보려고 한다. 세상의 룰은 세상이 정한다지만 내 살림의 룰 정도는 내가 정할 수 있으니 그게 살림의 가장 멋진 점이 아닌가. 사실 살림이라는 건 끝이 없다. 끝이 없는 도돌이표다. 오늘 깨끗이 청소하고 열심히 닦아도 내일이면 또다시 더러워진다. 살림은 그만큼 더덥다. 그럼에도 나는 꿋꿋하게 청소하고 빨래를 한다. 오늘 청소해도 내일이면 다시 더러워지지만 오늘 빨아도 내일이면 다시 때가 타지만 만드는데 1시간, 먹는 데는 10분이면 끝날 요리도 정성껏 만든다. 그 덧없는 일을 즐겁게 열심히 하려고 한다. 이 덧없는 일이 결국은 나를 지탱해 줄 것이라 믿으며 나는 그렇게 나만의 작고 견실한 세계를 천천히 쌓아 올린다. 그리고 그 세계 안에서 비로소 청소하고 빨래하며 한 끼 차려내던 이 하루가 의미 없는 반복이 아닌 매일을 살아가는 따뜻한 온기가 되어주기를 조용히 바라본다.